제 동기들이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가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렇다.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머리도 쇼커트, 화장도 하지 말고 남자가 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여잔데 왜 완벽하지 않아? 여자면 더 악착같이 해야지. 이게 개인적인 친분의 도를 넘어서고 있었는데 제가 노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분은 당시 훈련 파트장님이셨고 저는 훈련생이었고 정말 간당간당한 목숨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에어서울 첫 여자 조종사로 입사한, 그리고 2022년 8월에 해고당한 전미순 조종사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에미레이츠 에어라인에 객실 승무원으로서 입사를 해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객실 승무원 생활하면서 조종석에 들어갈 기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종석에 들어가서 그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나는 왜 이런 꿈을 갖지 않았을까 라는 물음표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고요. 조종사 되기 5년 프로젝트를 혼자 했어요. 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어학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딱 1억이 만들어지는 순간 비행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조종을 시작한 게 35살이었어요. 회사의 권유로 언론에 나가게 되었고요. 사실 처음에 언론에 나갈 때 제가 안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하면 제가 조종사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미루어 짐작했기 때문에 운항본부장님께서 되게 강권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일보에 나가게 되었고, 여러 군데에서 회사로 인터뷰 요청이 왔고, 그래서 뉴스에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이 유니폼을 받았을 때 유니폼이 일단 여자 유니폼이 없었어요. 바지 사이즈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회사에서 바지를 다시 주셨는데 여자 조종사 바지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작게, 그러니까 제가 입을 수 없는 바지가 온 거예요. 제가 혼자 여자다 보니까 여자 탈의실이 따로 없었어요. 당시에 이제 훈련 담당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객실 승무원들 탈의실을 같이 쓰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고 뭐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객실 승무원들 사용하는 탈의실이 남자 승무원들하고 여자 승무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탈의실이었어요.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탈의실이었고, 객실 승무원들 탈의실은 또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용하는 탈의실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실 이 윙이 너무 저한테는 좀 다르게 다가왔었거든요. 조종사는 윙이 2개예요. 에어서울에 근무하는 객실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윙이 이렇게 하나거든요. 그런데 남자 객실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윙이 2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에어서울에서 여자면서 처음 윙이 2개가 있는 이 윙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훈련생, 그러니까 입사를 하면서부터 그 훈련 파트장이셨던 분께서 저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계속 시키셨고, 이제 제 이력서를 보면 제가 사범대를 나왔고 또 어학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조종사가 된 케이스잖아요. 그분께서 본인의 아이들을 미래의 조종사로서 키워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분의 가족들과 만나는 자리가 자꾸 연출이 되었었고, 회사 앞에 자기 사업체를 여셨는데 그게 이제 비행기 조종 훈련과 관련된 시뮬레이터 센터였거든요. 이렇게 오픈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분께서 계속 저한테 센터에 와서 자잘한 일들을 계속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조종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요청이 오면 가서 같이 시뮬레이터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거를 했고, 또 그분의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던 부분은 조종사가 되는데 영어가 필수니까 영어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시뮬레이터도 같이 타고 또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친분의 도를 넘어서고 있었는데 제가 노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당시 훈련 파트장님이셨고 저는 훈련생이었고 정말
간당간당한 목숨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실 10개월이 지났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께서 저에게 저희 동기들하고, 그러니까 저희 후배들, 그분의 시뮬레이터 센터에 와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분위기 조성을 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이 확장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에게 제 의사를 표현했고, 그 이후에 실제 훈련 비행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집단으로 따돌림을 받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죠. 그 기장님과 그 시뮬레이터 사업하시는 그 분과 저희 담당 교관님들이 그 전에 같은 항공사 출신이셨거든요. 제가 모 기장님한테 기장님 분이 나빠요를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가 실제 비행 훈련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비행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전미수는 질문이 너무 많아. 그 전미수는 외국물 너무 많이 먹었어.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훈련생이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 많았어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통신에서 ATC라는 항공관제가 저에게 얘기를 하면 조종사들이 똑같이 리드백을 해요. 다른 조종사들은, 다른 부기장들은 0을 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넌 왜 제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부기장들은 라이트 턴, 라이트 클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굴리는 거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태도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 동기들이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가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렇다.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머리도 쇼커트, 화장도 하지 말고 남자가 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여잔데 왜 완벽하지 않아?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여자면 더 악착같이 해야지. 부기장은 튀면 안 돼. 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도 튀고, 제 목소리도 튀고, 제 생김새도 튀고, 제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코타키나발루로 가는 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비행기에서 모 기장님께서 또 제가 거슬렸는지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너 때문에 쉴 수가 없으니 조종실에서 나가 라고 명령을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너는 객실 출신이니까 객실이 편하지? 나가. 이 얘기 계속하셨고, 저는 거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걸 계속 고백하고 빌고 요청하고 애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비행기를 조종을 해야 하는데 저와 승객들의 안전에 뭐가 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기장님을 쿨다운 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종실에서 나왔어요. 40-50분간을 나와 있었거든요. 비행을 마친 이후에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회사에 가서 운항팀장님에게 제가 조종실에서 쫓겨난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충격은 조종실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감히 부기장이 보고를 해? 이것 때문에 전미순하고 비행하지 못하겠다라는 분위기가 더 곤고해졌다라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게 더 크구나. 그게 더 크다. 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공식적으로 또는 정식적으로 회사에서 조종사들을 해고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실제로 뉴스에 보도가 된 이후에 저한테 연락을 오신 부기장님들이 계셨어요. 왜냐면 저랑 거의 너무 동일하게 그 심사에 명목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전에 저는 이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눈밖에 난 부기장이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수시심사를 받게 되었고, 수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왕복 심사를 해야 되는데 편도 심사만 이루어졌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정상 비행에서와는 달리 심사관님께서 많은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실수가 나고, 그래서 왕복 비행이 아니고 편도 비행을 한 이후에 제가 심사에서 페일이 됐어요. 그 이후에 바로 운항본부에서 하는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거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부기장 자격 박탈로 의결을 받아요. 그 와중에 항공일지에 조작이 있었다라고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회사는 계속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민원을 넣게 되었어요. 국토부에서 조사를 한 이후에 이제 회사에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다시 해라 권고를 했고, 그리고서 바로 심사가 잡혀요. 그리고 저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페일 당했고, 그 이후에 또 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려서 해고로 의결을 받아요. 회사에 또는 심사관에게 약간 눈밖에 날 경우에 이 심사라는 제도로 이 사람을 조종사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에 있어요. 회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심사관일 경우 이 제도가 더 악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더 디테일하게, 더 상세하게 심사의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모 항공사 같은 경우는 심사관 자체가 외국인들이에요. 혈연과 학연과 인연으로 맺혀져 있지 않고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 자체가 더 공정성이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항공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해고당하고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태원 사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전에도 수많은 경고등이 있었지만 그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나서 그 이후에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원하지 않는 사고들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꼭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 내부에서 계속 보고하고 해고까지 온 건데,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밖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좀 강제적으로라도 뭔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비행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 안전하지 않은 문화, 안전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